마지막 강의는 좀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성 복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업성 복원을 어떻게 관광 자원화하느냐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서 로컬 마을 관광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정난수 프로젝트 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뭐 시간을 지키지 않고요. 저는 한 6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체되니까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저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었는데, 예, 그 결에 다른 얘기들을 조금 하나를 드리고 좀 그 주요한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합성을 관광 자원화를 만들자고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오도록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사실 경북의 영덕에 있는 영해읍성에 대한 터를 가서 영해읍성과 관련된 복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은 읍성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해읍성을 만들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은 그 영해읍 근처에 한국인의 장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먼저 발굴하고 이걸 근대문화재 재생 사업으로 육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읍성을 좀 태우자. 그렇게 좀 더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좀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복원하고 관광객들을 모셔오려고 할 때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여행자의 입장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거는 다 빼고요. 코로나 이후에 관광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랬을 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더 지역적인 거, 더 로컬과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갑니다. 아무래도 관광을 국내 여행을 이제 외국으로 못 나가니까 국내 여행으로만 지금 오니까 국내에서 뭔가 더 볼거리가 없나? 그럼 더 로컬스러운 것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청하읍성이 물론 굉장히 우리 포항에서는 중요한 자원이긴 한데 그러한 자원에서 좀 더 우리가 로컬스러운 것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뭐 저희가 자료로 다 대체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로컬의 경험을 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가면은 그 시골 동네인데요. 어촌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가면은 해녀들이 물질을 해가지고 기른 그 잡은 해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극장 근데 레스토랑인데요. 여기서 단순히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해녀들이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고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은 난 초등학교에 가는 게 내 꿈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할머니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두 다 펑펑 웁니다. 울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다시 먹으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운데 계신 해녀는 해녀가 아니고요.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한국예술종합대학 출신의 대표예요. 제주도를 고향으로 해서 가서 예술을 배우고 와가지고 그런 로컬 같은 것들을 경험으로써 승화를 시킨 거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복원이 되고 그 지역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로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을 먹는다고요. 청합성이 복원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광은 그렇게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광의 시점들에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점점 더 관광이 일상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일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게 관광이 됩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생활 안에서 관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로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뜨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게 네. 그냥 논밭에 있는 그런 리조트인데요. 그냥 논밭에 있는데도 여기에 리조트가 있는데 태국의 그 치앙마이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리조트로 뽑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논밭인데 외국인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아우 저 아름다운 라이스 테라스를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청아합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이 사례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오히려 마을 도시 하나가 다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그런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외국인들이 이제 관광을 갔을 때 이렇게 관광을 평가하는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요. 그 평가하는 사이트에 보면은 순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1등 하는 데가 어디야, 2등 하는 데가 어디야, 3등 하는 데가 어디야. 제가 갔을 때 1등 했던 데가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여기를 제일 가고 싶은 데로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가 과연 어떤 데인지 제 아내랑. 근데 가봤더니 웬걸요? 굉장히 허름하죠. 그리고 책도 몇 개 없어요. 이게 도서관이래요. 2분이면 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분 동안 다 본 다음에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실망인데? 여기 왠지 다른 사람들도 와가지고 되게 실망한 나머지 야 너도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막 괜히 높여줬나 싶었습니다. 점수를. 그 정도로 되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분 동안 다 보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자. 근데 앞에 도서관 사서가 저를 딱 잡더니 책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사? 딱 봤는데 라오스어로 된 동화책이에요. 이거 사서 뭐예요? 제가 읽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게 외국어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괜히 또 싸울 수도 있고 또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얼마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사주자. 그래서 사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저를 다시 잡는 거예요. 잡더니 너 잘못 알아들었대요. 그 책 사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부하라는 거래요. 진짜 속았어요. 얘네가 기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 책을 가져가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고 나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2달이 지났는데 이 도서관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아마 처음에 이 도서관에 들어갈 때 제가 방명록에다가 제 이메일 주소를 썼나 봅니다. 그 이메일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 도서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뭐가 좋아요? 속았는데. 근데 거기에 사진이 하나가 동봉이 됐거든요. 그게 이 사진입니다. 진짜 책이 기부됐어요. 저는 딱 한 권만 사가지고 책을 꽂아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꽂은 책을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저는 이걸 본 순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여행이 이렇게 사회에 기여한다,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애들을 의심한 거야? 겨우 2,000원치밖에 안 사준 거야? 한 10,000원치 사줄 걸.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이메일을 읽었더니 마지막에 딱 한마디 써 있더라고요. 추신, 네가 정말 고마웠다면은 뭐 하나 링크 시킬게 들어가 봐. 링크를 딱 누르는 순간 트립어드바이저 도서관에 별점 체크하는 게 나와요. 5점 만점 중에 몇 점 줄래?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여기 5점밖에 줄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5점이 쌓이는 거예요. 스스로 홍보가 되고 스스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관광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느끼고 경험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스스로 홍보하게 만드는 것. 이게 관광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관광은 모두가 관광을 다 다녔기 때문에 다들 잘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관광이랑 축구는 다 전문가예요. 다들 잘한대요. 근데 한편으로 보건에 대한 문제와 관광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전과 해설과 관광은 또 다릅니다. 과연 사람들이 우리 청합성에 와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품고 가고 그거를 스스로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접니다. 제가 기린이랑 같이 뽀뽀하고 있죠. 지금 케냐 나이로비에 갔을 때 기린 센터라는 곳에 가가지고 뽀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혓바닥 보이시나요? 기린 혓바닥. 예. 사실 기린은 저한테 저렇게 뽀뽀해주지 않고요. 제가 사료를 입에다 물고 갖다 대면 그걸 빼먹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몹쓸 짓을 한 건데 동물들한테.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입장료를 가지고 케냐 아이들의 교육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
청합성이 복원돼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를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여기 지역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호텔인데요. 여기 굉장히 독특하게 조식을 먹을 때 기린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를 받냐면은 하루 자는데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예약이 끝나요. 그만큼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코로나로 인한 관광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로컬에서 어떠한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갖는지 같은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해읍성에 대한 것들을 그때 접근을 할 때 그래서 한국인의 장터거리를 먼저 접근했던 이유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러 가지 뭐 영해읍성 이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다른 건물들, 다른 근대문화재들은 일제 건물들이지만 여기야말로 한국인들이 장터를 꾸렸던 건물이니까, 그런 곳이니까 한번 오시고 이 온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읍성을 복원합시다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스토리라는 것들을 발굴한다면은 우리 청하읍성도 제대로 또 멋있게 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